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천시장 후보들도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용익 민주당 후보는 부천역에서, 광내경 국민의힘 후보는 자원순환센터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현직 시장인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는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부천역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을 만난 조용익 후보. 조 후보는 기존 시정의 연속성과 사업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4년간 차근차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빌드업을 해왔습니다. 준비한 내용들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부천이 참 살기 좋다. 내가 부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우리 부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내경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는 재선 시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첫 시장직에 도전했습니다. 이른 새벽 부천 자원순환센터를 찾은 광내경 후보는 환경미화 공무원들과 인사했습니다. 곽 후보는 부천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그래서 우리 부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쾌감을 함께 맛보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본투표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13일간의 열전이 막이 오른 가운데 부천 유권자들은 연속이냐 변화냐를 두고 선택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구 열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계양을 후보들은 계양역과 계산역 출근길에서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들은 선거운동 첫날 아침 인천 1호선 전철역에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는 출근길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계양역 앞 광장을 첫 선거운동 장소로 택했습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고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한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계양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고 그 임기 초반에 그동안 못했었던 계양구의 과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행해 나가면 보다 더 빠르게 이 과제들을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심항석 후보는 교통 요충지인 계산역 사거리에서 맞불 유세에 나섰습니다. 붉은색 유세 차량에 올라탄 심 후보는 출근길 차량과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자신이 진짜 계양 발전을 위한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망 확충,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를 잘 다듬고 만들어서 계양 구민들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계산역 사거리에는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단장 출신 김현태 무소속 후보도 나와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현 정권의 내란 프레임을 부정하며 정권 심판을 위해 계양을에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을 선거구에는 대장 홍대선의 연장 방향과 조기 추진, 계양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와 규련역 탄약고 이전 등 정부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지역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유권자들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번 출정식에서 성남 지역 발전을 위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와 협력해 K반도체 클러스터 육성과 분당 재개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대표 시절 경기도 31개 시군구 가운데 29개 지역에서 승리하고 2곳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지역에서 이겨 경기도의 교통과 주거, 일자리, 돌봄 분야에서 대전환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후보의 이번 출정식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목동 아파트 단지를 찾아 재건축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두 후보는 목동 6단지를 둘러본 뒤 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재건축 과정의 행정 절차와 학교 문제, 교통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대응, 목동선 경전철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 직속 목동 아파트 재건축 전담 TF 구성을 약속했고, 우형찬 후보는 구청장 직속 원스톱 지원기구와 정보공개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정권이나 단체장이 바뀌어도 재건축 행정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와 양천구의 원팀 추진력으로 속도감 있는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신월 신정권 규제 완화와 목동 오거리 특화지구 조성을 통해 양천 균형 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신월 사거리와 강월초 사거리, 신정 내거리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해 용적률 상향과 건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포공항 고도 제한 등으로 개발이 정체됐던 신월권역은 현재 최대 300% 수준인 용적률을 400%까지 높여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목동 오거리와 로데오 거리 일대는 문화와 상업, 녹지가 결합된 미래형 특화지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은평 시민사회연대 5만 목소리 추진단이 구청장, 구의원 후보들에게 지역발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은평 5만 목소리 추진단은 지난 20일 응암역 앞 너른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버넌스 시민참여,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기후위기 대응 11개 분야 33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추진단은 공론장과 은평구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5만 목소리 추진단은 민선 7, 8기 동안 약화된 협치와 시민참여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정, 공익활동 플랫폼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도시관리가 개발 중심에서 보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서울혁신파크 녹지공간 조성 정책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5만 목소리 추진단은 민선 9기 4년 동안 은평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책의 반영과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은평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오는 23일 오후 7시부터 LG 헬로비전 은평방송이 중계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국민의힘 남기정 후보가 출연해 지역 현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이번 은평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모기 등 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해충 요인 살충기 운영을 확대합니다. 구는 용왕산 근린공원과 양천공원, 갈산공원 등 6개 공원에 포충기 14대를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해 모두 38개소 199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충기는 자외선 LED로 해충을 유인해 살충하는 친환경 장비로 살충제를 공기 중에 뿌리지 않아 생활권 방역에 효과적입니다. 장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자동 운영됩니다. 양천구는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함께 주택가와 안양천 일대에서 주 1회 이상 민관 합동 방역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2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9건보다 4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인천 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1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7억 원보다 45.9% 줄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광역범죄수사대와 경찰서의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조직 상선을 상대로 집중 수사하는 등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범죄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총 225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희망드림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금융소외 소상공인을 돕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 원과 원도심 골목상권 및 고유가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25억 원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인천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소외 계층에 한해 지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러브버그 퇴치를 위한 실증에 나섭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의 밀도 조절을 위해 서울 백년산과 인천 계양산에서 친환경 방제제 3종을 활용한 야외 실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백년산과 인천 계양산 등에서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바 있는데요. 앞서 산림과학원은 곤충병원성 곰팡이 방제제 2종과 식물 추출물 함유 방제제 1종을 접종해 각각 60에서 90%의 살충률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서대문구, 인천 계양구와 협의해 백년산과 계양산을 실험 대상지로 선정하고 검증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과학원은 시기를 달리해 정상보 시험지 9획에 3종의 방제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니터링을 통해 처리구와 무처리구의 러브버그 우화율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올해 우화한 러브버그가 부화한 유충에 대한 추가 방제제 접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LG헬로비전이 실종 아동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평지역사회와 협력합니다. LG헬로비전은 지난 19일 부평경찰서와 세이브 더 칠드런 경인지역본부, 그리고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와 아동안전 및 권리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은 아동 실종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관련 사업은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LG헬로비전은 지역 채널을 활용해 아동 실종 예방 캠페인 영상도 송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기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들도 함께 했는데요. 아이들은 실종 예방 안전교육 후 아동안전 지킴이 집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해 감사 편지도 전달했습니다. 유괴 대처 방법을 배워서 좋았고, 그다음에 그 유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각계각층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협약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호응을 받으면서 협약을 진행했던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실종 예방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각 지역아동센터 부평구 내에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순서, 오늘은 경기도 의원을 뽑는 부천시 제2선거구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원종 1동, 원종 2동, 오정동, 신흥동을 중심으로 한 제2선거구에는 재선 경기도의원에 도전하는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예, 부천시 오세리 아들 박상현 인사드립니다. 부천 중심 오정 시대가 왔습니다. 대장 3기 신도시에 SK를 비롯한 대기업이 들어올 것이고 대장 홍대에서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공원인 오종대공원이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천의 중심은 오정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것과 함께 부천 서부권의 교통혁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부천 서부권은 유일하게 부천에서 전철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것을 꼭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정구는 원도심이긴 하지만은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밤이 아름다운 오정구 서영석 국회의원님과 함께 부천 중심 오정시대를 이루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접수에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복지팀을 중심으로 현장 접수반을 꾸려 가정과 시설을 방문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 장애인 복지관 등과 함께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신청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혼자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가족의 도움도 없을 경우 접수부터 상담까지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부천시가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 안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 서비스로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시 부천 시내 37개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 투표소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전투표소 주변 혼잡도 정보도 공개됩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 북부의 안보 거점이자 경제 자립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동두천시장 선거는 여야의 치열한 양자 대결로 압축됐는데요. 잠든 골목을 깨우겠다며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와 검증된 행정력으로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는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시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미군 공여지로 내주며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동두천시.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는 단연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을 무기로 바닥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 능력이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경험 그리고 정책을 역임한 경험이 제가 남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환 공여지에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지역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입니다. 저는 미군 반환 공여지를 국가가 장기 임대형으로 시민들에게 또 분양하고 그 곳을 통해서 새롭게 지역에 산업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맞서 수성에 나선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는 민선 8기를 이끌어온 현직 프리미엄과 탄탄한 경륜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시의원과 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16년 동안 다져온 검증된 행정력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평가입니다. 시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박형덕만이 적기에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행정을 이해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검증된 추진력입니다. 박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민선 8기에서 확보한 국도비를 바탕으로 대형 국책 사업들의 중단 없는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민선 9기 재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시작한 민선 8기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 출신의 신선한 인물론이냐, 16년 베테랑의 시정 안정론이냐. 위기의 동두천을 구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역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